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튀니지전은 전술적인 변화를 조금은 보여줘야 되는 경기예요.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3월부터 지난 9월 A매치까지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죠. 특히나 3월 달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 라고 했었고, 6월 달에는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빠져 있었으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클린스만 감독도 100%가 아니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9월 달에는 우리 선수들이 다 소집이 돼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경기력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3월, 6월, 9월 요 세 번의 A매치 기간 동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라인의 장악력이 부족하죠. 특히나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된 다음에 4-4-2 전형을 쓰고 있죠. 물론 벤투 감독 때도 4-4-2 전형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 4-4-2 전형을 왜 썼냐? 벤투 감독 때도 손흥민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쓰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손흥민이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아예 올리면 내려오는 부담이 덜어지고 손흥민을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쓰자, 요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도 벤투 감독 시절의 아이디어를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수를 일단 많이 배치하는 걸 좋아하고 공격적인 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을 올리는 투톱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손흥민과 조규성 두 명을 같이 쓰다 보니 중원 라인에서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런데 아마 이번 튀니지전도 제 생각에는 선발 라인업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최근에 훈련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한 다음에 사흘째 사이클만 타고 있다, 팀 훈련에 참가하는 대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경기 직전까지 개인 훈련을 하면서 사타구니 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를 하다가 경기 날짜가 다가올 때쯤에 훈련에 복귀를 해서 경기에 나가는 그러한 루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서도 지금 훈련량을 조절하면서 경기에는 나올 수 있지만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튀니지와 베트남 두 경기가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기를 나오지 않아야 한다면 튀니지전보다는 베트남전이 안 나오는 게 낫거든요. 튀니지전은 아무래도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팀과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도 해볼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튀니지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옆자리에는 뭐 조규성 선수도 있고 황의조 선수도 있고 오현규 선수도 있지만 최근에 조규성 선수의 폼이 가장 좋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미드필드란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을 뿐더러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이 가장 좋은 선수예요. 조규성 선수가 연계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조규성이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때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패턴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규성과 손흥민 투톱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원 라인에는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순민과 박용우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순민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정우영 선수 이후에 박용우 선수를 확실하게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주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옆자리는 당연하게도 황인범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좌우 측면이 이제 중요한데 좌우 측면에 이재성, 이강인 요 두 명의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두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한 자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뛰고 왔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체력을 좀 관리해주면서 최근 울버햄튼에서 폼이 너무나도 좋은 황희찬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올려서 투톱으로 쓸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 황희찬과 손흥민의 공존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우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다면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 못 나와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면 오른쪽에서의 퍼포먼스가 왼쪽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하다가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니까 황희찬이 왼쪽, 손흥민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요 왼쪽 라인이나 가운데
여기서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굳이 손흥민을 오른쪽에 뛰게 하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생각한 것도 손흥민을 올렸으면 손흥민이 수비 부담이 덜어지니까 좋고 황희찬을 왼쪽에 쓰니까 좋다, 이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왼쪽에 쓰기도 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홍현석 선수도 나올 수 있지만 홍현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처럼 아시안 게임을 뛰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왼쪽에 김영권 선수도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유럽 A매치 때부터 김민재를 왼쪽 센터백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의미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때도 그랬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마찬가지고 왼쪽 센터백으로 뛰죠. 왼쪽 센터백이 이제는 더 익숙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 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서도 그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게끔 만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김민재가 왼쪽, 오른쪽에는 정승현 선수가 지난 A매치 때처럼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 자리는 김승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왼쪽 풀백 자리에는 김진수 선수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김진수 선수가 유럽 A매치 때는 왜 못 갔냐면 안면 쪽에 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는 비행기를 타면서 가면 이 안면 쪽에 부상당한 부위가 부을 수도 있다 라는 소견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그때 왼쪽 풀백을 뽑을 때 김진수가 K리그 경기엔 나오지만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면 부상 부위가 부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안 뽑았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김진수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오른쪽 자리에는 아마도 서령우 선수를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이 믿고 있는 것 같죠. 보통 감독이 바뀌면 황태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대표팀에서 이제 확고한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자리가 제 생각에는 서령우 선수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4-4-2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규 골키퍼부터 수비 라인에는 김진수,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 박용우, 그리고 좌우 측면에 황희찬과 이재성, 최전방에 조규성, 손흥민, 이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과 이재성 선수가 약간 측면적으로 넓혀줄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넓게 쓸 건데 이러면 또다시 중원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3월달 A매치부터 6월, 9월 계속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불안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이 어느 정도 전술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전과 웨일스전에는, 특히나 웨일스전에 손흥민 선수를 한 칸 내리는 이러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매우 좋지 않았죠. 이렇게 쓸 거면 손흥민을 굳이 투톱으로 쓸 이유도 없고, 손흥민이 중원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을 지키는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 싸움에 진다고 해서 손흥민을 내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이 여기서 이재성 선수를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중원 싸움에 가담시키거나, 아니면 김진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버티드 풀백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아마 우리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면 김진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이재성 선수가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보다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주는 선수잖아요. 우리가 중원에 대한 좀 공백을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진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이재성이 안쪽으로 들어와준다. 이러면 중원 라인에 선수 숫자도 많아지고 중원 싸움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때 서령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면서 오른쪽 측면을 채워준다. 이러면 이제 오른쪽 라인에 서령우 선수가 아니라 김태환 선수를 넣어서 공격적인 풀백의 운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오른쪽은 공격적으로, 왼쪽은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이재성과 황희찬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것이었고, 넓게 쓰면서 중원 라인이 선수가 부족해지니까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튀니지의 스쿼드보다 우리의 스쿼드가 훨씬 더 좋아요. 유럽 무대에서 더 굵직굵직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튀니지의 가장 큰 강점이 중원 라인에 있어요. 중원 라인에 누가 있냐면요,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는 라이도우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분데스리가에서도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스킬이 이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가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쓸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한니발 메브리가 나오면서 3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 메브리 자리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벤슬리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3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스키리와 라이도우니 이 두 명의 선수면 중원 싸움이 우리와 상대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을 중원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튀니지가 체격 조건도 좋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중원 싸움을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면서 두 명으로만 한다면 스키니와 라이도우니 플러스 한니발 메브리나 벤슬리만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우리가 중원 싸움에 또다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튀니지의 전술을 보면 튀니지가 보통 이러한 전술로 나와요. 3-5-2 혹은 3-4-3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3-4-3을 할 때도 이 좌우에 있는 공격수들이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메브리가 배치될 때도 있고, 이 오른쪽 자리에 이제 벤슬리만,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겸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자리에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드필더가 결국 4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3월, 6월, 9월에 보여줬던 것처럼 간격이 멀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도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에서 뛰는 시간이 많다면 우리가 튀니지에게 중원 싸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원 싸움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더 중앙으로 오거나, 그리고 김진수 같은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튀니지와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약간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북아프리카 팀들의 강점이 뭐냐면 피지컬이 좋고 프랑스계 선수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꽤나 많아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튀니지가 공격적인 팀은 아니에요. 공격적인 팀은 아닌데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서 있다가 볼을 뺏으면 뺏자마자 그냥 라이도우니, 스키리 이런 선수들한테 주고 이 선수들이 볼을 받아서 우당탕탕 막 밀고 나가요. 특히나 이 라이도우니가 밀고 나가는 힘과 드리블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튀니지가 프랑스랑 붙었을 때 프랑스가 가장 막기 힘들어했던 선수가 저 라이도운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한테 프랑스가 휘둘리면서 튀니지가 프랑스를 꺾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할 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넓게 움직이고,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올라가고, 수비수들은 이제 좌우 풀백이 좀 공격에 가담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볼이 끊기는 순간 중원 라인에 선수가 부족해서 기술이 좋은 튀니지의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볼이 가면 여기서 여유롭게 볼을 전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튀니지는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시안컵에 대한 대비도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튀니지가 그 성향만 따지면 약간은 이란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란도 수비적으로 하다가 앞쪽에 있는 타렘이라던가 아즈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기술적으로 뛰어난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한 방에 볼 받아서 우당탕탕 밀고 나가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 아시안컵을 우리가 우승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에게 발목을 잡히거나 그런 것보다 이란, 호주, 사우디, 일본 이런 팀들과 토너먼트에서 만났을 때 패배하는 게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떨어지는 가장 가능성 높은 탈락 시나리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를 아시안컵을 생각을 해서 이란이라던가 아니면 호주라던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이렇게 피지컬이 좋으면서 역습 패턴을 가져가는 그런 팀들을 상상하면서 경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3월, 6월, 9월 동안 부족했던 부분,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서의 장악력,
역습을 당할 때 중원 라인에 공간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쳐 나와야 튀니지전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 이란, 호주, 우즈베키스탄 같은 피지컬 좋고 역습이 꽤나 수준 높은 그런 팀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이 경기에서 충분히 실험해 볼 수가 있다.